안녕하세요. 이번 책은 당신은 마음에게 속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새로운 친구 고미돌이 이름은 뭐 저랑 똑같이 지을까 아니면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까 생각 중이네요. 당신은 마음에게 속고 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내 마음에게 어떻게 속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면 내 상상 리스트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 알고 싶어서. 3쪽 영화 콘택트에서 엘리는 베가에 다녀온 놀라운 경험을 남들에게 전하지 못한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시인을 보냈어야 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황홀한 여행은 남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찰나에 불과했다. 얼마 전 본 영화이다. 리뷰를 작성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영화다. 프리솔로 리뷰도 보류 중이다. 콘택트는 칼 세이건의 영향을 받아서 칼 세이건에게 바치는 영화로 알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주 여행이 보편화된 날이 올까? 30쪽 감정의 정체를 숨기고 바깥 세상에 이유를 만드는 것. 그것이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다. 은밀하게 소리 없이. 어려운 이야기다. 내가 이런 걸 한 번에 이해하면 뭐 내가 책 쓰거나 내가 박사겠지. 그러니까 책을 너무 어렵게 막 읽을 필요는 없다. 그냥 와닿은 부분만 읽고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도 좀 그래도 한번 더 봐볼까? 그런 부분만 읽고 막 슥슥 넘어가도 된다. 소설책 읽듯이 하고 이 책을 꼭 이해해야겠다. 그러면 그때 다시 보면 된다. 48쪽 변화는 알매서 시작된다. 총체적 원인을 바꾸면 미래는 바뀐다. 과거를 알므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반복되고 있는 주제를 찾아내서 바꾸는 것이 정신분석이 미래를 바꾸는 방법이다. 정신결정론의 메시지는 체념과 순응이 아니라 변화와 도전이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주제가 있다. 그 변주의 무한 반복을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내 생각. 그래서 요즘 미친듯이 책 리뷰를 쓰고 있다. 근데 또 요즘 좀 주춤하다. 뭐 여행 때문에 알아볼 것도 있고 뭐 사야 될 것도 있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내 삶이 수십 년 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면,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멈추어야 한다.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76조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듯 보이는 우리는 실제로는 제각각의 세상을 산다. 이렇게 나만의 시각으로 구성해낸 현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아니 나에게는 유일한 현실, 그것이 정신적 현실이다. 내 생각. 그런 듯 싶다. 모두 제각각의 세상에서 살고 있음이 명확하다. 나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서로가 인지하는 세상이 너무 다르다. 나는 예전에 대통령 선거 후보 이야기할 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후보를 나보다 20살 많으신 분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사람 찍겠다고 해서 좀 놀라기도 했다. 87쪽 하지만 나와 남이 어떤 정신적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 얼마간 알아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 내 세상을 강요하거나 남의 세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우지 않고 서로의 다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어울리는 것은 즐기고 충돌하는 것은 타협할 수 있다. 내 생각. 상대방의 정신적 현실이 무엇일지 알려고 노력해보자. 상대방의 정신적 현실. 서울 이번에 이제 태국 베트남 가기 전에
뭐 누굴 만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만날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정신적 현실은 무엇일까? 117쪽 타인이란 스크린 같은 것이다. 우리는 절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굴 만나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만의 욕망과 두려움을 투사해서 나만의 대상을 끌어낸다. 그러므로 타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건 대상뿐이다. 존재하는 건 대상뿐이다. 나의 욕망과 두려움을 투사할 대상뿐이다. 내 생각, 나는 완나에게서 나의 어떤 욕망과 두려움을 투사해서 나만의 대상을 끌어내고 있는 것인가? 근데 이 말도 참 어렵다. 151조. 한번 생겨버린 마음의 생김새는 쉽사리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생김새가 다름 아닌 구조이다. 그 구조가 사람의 마음을 결정하고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한다. 그렇다. 그래서 내가 바뀌기 힘든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다. 갑자기 어떤 강아지가 생각난다. 유기견인데 내가 차박 캠핑할 때 나를 졸졸 따라와서 내가 데리고 다녔는데 그 집에도 같이 좀 살았었는데 마당에서 그 공을 굴리기만 해도 걔가 기겁을 해서 도망을 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 개는 그 전에 키우던 뭐 개 주인이나 아니면 그 누구에게든 그 공으로 좀 맞았던 것 같다. 아무튼 지금은 정말 좋은 곳에 가 있다. 부디 그 아이가 사는 동안 내내 행복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152쪽.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죽도록 미안해한들 다시 다리가 멀쩡해지겠는가?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결자 해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참 어려운 거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리를 부러뜨렸어 하나. 여기 나온 이야기네.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때려보면 자기한테 아픔을 줬던 사람은 차라리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걸 수도 있다. 170쪽. 편집성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성향 중 하나다. 그래서 정말 위험하다. 나는 어떤 편집성을 갖고 있을까? 나에게도 많이 있는 듯 싶은데. 186쪽. 현대 자본주의가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비법은 부러움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노골적인 협박을 통해서 대표적인 예가 몸이다. 그러니까 몸. 그러니까 오히려 또 약간 통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꼭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지. 막 삐쩍 꼬라야지. 어떻게 보면 진짜 비정상적으로 말라야지 그게 부러운 대상이고 그렇게 몸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가도 어느 정도 그런 수단이 된 것 같다. 수치심을 자극하는 거. 좀 그런 게 있다. 뭐든지 같이 하는 거 하다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 자세가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떤 특정 자세가 다 돼. 근데 나 혼자 안 돼. 그러면 수치심을 느끼지.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자기 몸에 맞게 수련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냥 명상을 하기에 충분한 몸을 만들면 되지. 막 운동선수 같은 진짜 무슨 고개하는 사람처럼 몸을 만들 필요는 사실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목표가 돼가고 있다. 나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참 웃기기도 하다. 219쪽. 차에 탈 때마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을 계산해서
가능한 한 빈틈없이 대비한다면 생존 확률을 높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삶이 행복할까? 리처드 브랜슨의 말이 생각난다. 용감한 사람도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하지만 조심하는 사람은 야에 살지를 못한다. 쿠바 여행. 조심할 것만 찾았다면 쿠바 여행 절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여행 자체를 가지 못한다. 232쪽. 신념이 강한 것과 배타적인 것은 다르다. 그런데 다르다는 이유로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적개적인 종교인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233쪽. 매트리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엄밀히 말하면 증명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인공지능 기계의 배터리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지금 내가 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인공지능 기계가 뇌에 심어준 내내 망상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잠과 잠 사이에 그냥 어떤 환상, 잠이 꾸는 환상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다. 235쪽. 정신 분석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시각은 그런 것이다. 같은 질문이 유익한 철학적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죽고 싶을 정도의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다. 배부른 돼지냐, 배고픈 소크라테스냐에 대한 정신 분석의 답은 배부른 소크라테스이다. 배부르면 철학을 못한다고 정신 분석은 생각하지 않는다. 배가 불러야 철학도 잘한다. 그런 것 같다. 요즘은 특히 나는 배가 딱 고프기 시작하면 그냥 거의 배터리 떨어진 기계처럼 막 된다. 257쪽. 때문에 인공지능이 점차 발달하게 되면 언젠가 스스로를 의식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설득력을 갖는다. 정말 매트릭스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건가? 261쪽. 나는 매 순간 달라지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매 순간 달라지는 과정이다. 우리 마음은 순간순간 몸으로 느끼는 것과 시공간의 개념을 포함하는 환경으로부터의 무수한 정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느낌 등을 모두 포함하는 나를 구성해낸다. 브루너는 나는 끊임없이 다시 기술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Self is a perpetually rewritten story. 사람들은 변함없는 나를 믿고 싶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건 없다. 그런 나는 바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변한다. 공간도 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다. 1년 전 다르고 1년 후 다르고. 264쪽. 정신분석은 이렇게 저렇게 살라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 어떤 나가 좋다고 정신분석은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지금의 나가 어떤 모습인지, 왜 그런 모습인지 묻는다. 어차피 나는 있어야 하고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정신분석은 참견하지 않는다. 다만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왜 다른 선택은 못하는지 또 물을 뿐이다.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변화가 생긴다.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변해가는 것, 어차피 내가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면 두려움을 떨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마음 참 어려운 문제다. 오늘 아침에도 혼자 막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기가 참 어렵다. 내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그 누구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의식인가? 그 뇌인가? 영혼인가? 도대체 뭐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을 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걸까?